국민들을 보호하는 의무는 어느 나라 군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일본의 자위대가 국민들을 보호해도 모자를 판에 일본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전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같이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자위대의 문제 행동이 차마 입으로 꺼내기도 힘들었던 나머지 일본 앵커가 말문이 막혀버리는 방송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고 대체 왜 이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가사키 지역 매체는 11월 5일 나가사키시에서 해상자위대원이 침입죄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해상자위대원이 침입한 곳은 여관의 여자 화장실이었고 도찰을 위해 침입했다는 경악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4일 오후 10시 반쯤 JR 사세보역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근처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었는데요. 이 해상자위대원은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도찰하러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 들킨다고 생각하고 몇 차례를 들락날락하다 덜미가 잡히고 만 겁니다. 계속해서 남일본신문은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11월 11일에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육상자위대원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다름 아닌 속옷 8점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질에 흥미가 있었다. 라고 어이없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위대원은 2020년경부터 현내 3명의 여성 집에 침입하여 속옷을 총 16점 훔쳤다는 것도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원들의 행각 중 가장 엽기적인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그냥 자위대원도 아니고 자위관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자위관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장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마모토 지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9일 구마모토시 주호구 카미바야시초의 거리에서 자위관은 하반신을 노출하고 길 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외설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위관은 범죄 행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잡혀가는 순간까지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한 국가의 수호자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태의 연속인데요. 자위대원들의 범죄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시끄러웠던 9월 20일 또 다른 자위관은 카나가와현 요코스카 시내의 민가에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거실의 책상에 있던 현금 29만 6천엔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마을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와주는데요. 피해를 입은 카나가와현에도 육상자위대가 피해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육상자위대원이 주인 없는 주택에 침입해서 현금을 훔치려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태풍으로 인해 민간인들이 대피한 상태를 노려서 29만엔 상당의 현금 다발을 보고 눈이 뒤집힌 것이죠.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위관이 창문에서 나왔을 때 마침 귀가하던 집주인 남성에게 목격되어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이 남성 대원은 모리오카 시내 음식점에서 일반인이 잊고 두고 간 지갑에서 현금 6만 4천엔을 훔쳐갔다고 알려졌는데요. 남성 대원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훔쳐도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발언을 해 일본인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대원이 폐기하려는 전투복 등 약 400점을 훔친 후 인터넷 경매에서 팔다가 발각되어 면직된 사건도 있었죠. 그의 자백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투복 등의 비품을 훔쳐 인터넷 경매에서 팔았다. 흥미로 그랬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대책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자위대의 지능이 의심되는 수준인데요. 자위대 측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죄송하다. 모든 대원을 다시 지도, 재교육하겠다. 라고 앵무새처럼 말할 뿐 매년 그들의 기강이 잡히는 일은 전혀 없이 더더욱 사건 사고의 질이 심각해져갈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해도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투성인데 일본 자위대는 예전부터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사건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외신의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방사능 물질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자위대가 투입됐을 때 자위대원들이 방사능이 무섭다면서 트럭을 훔쳐 달아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적도 있었죠. 또 2011년에는 여성 자위대원 3명이 무단으로 탈영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한국 여행을 다녀오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처벌은 탈영이라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16일간의 정직 처분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이었는데요. 일본 자위대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신분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위대는 범죄를 저질러봤자 웬만하면 일반인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데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자위대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이 기세등등하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황당한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국가 단위에서 자위대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미 잘못된 애국에 절어버린 일본인들은 자위대가 일으킨 범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자위대의 성범죄에 관한 보도에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주둔지 생활로 많이 쌓였겠지. 젊은 대원들을 위해 그런 쪽의 케어도 필요할 것 같다. 자위대원이라고 해도 실명을 밝히는 건 너무하네요. 기준을 모르겠다. 여성을 해치는 범죄는 산더미 이만큼 있는데 실명이 나오지 않은 사례가 많잖아. 자위관의 불상사는 너무 많아서 뉴스성이 없다고 생각해. 정말 하나도 안 놀라워. 더 이상 자위대가 아니지만 벌을 받고 나면 자위대로서 힘내주세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자위대의 범죄에 아무 반응도 없는 현상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일본인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 버린 일에 대해 그게 무슨 별일이냐는 식으로 넘겨 묻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이웃나라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큽니다. 일본은 국제적인 입지가 떨어지고 있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인데 자신들이 그렇게 포장하던 자위대의 실상을 한국이 알게 될까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추태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나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만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국민도 사 먹길 꺼려하는 후쿠시마 쌀로 만든 전투식량을 자위대에 보급한다거나 하는 양심 없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연간 방위 관련 예산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육상 자위대원들이 제 돈으로 화장지를 사서 쓰는 것도 밝혀졌죠. 11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전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작년 상반기의 조사 결과라며 육상 자위대의 일부 부대에서 대원들이 예산 제약으로 자비를 들여 화장지를 사서 쓰는 사례가 있었다고 충격적인 보고를 해 그 자리를 침묵하게 만들었는데요.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위대원들의 화장지 자비 구입 문제는 2018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이 문제로 추궁당한 전 방위상은 모든 자위대원의 부대 내 생활용품을 예산으로 확보토록 지시해 각 부대는 관련 예산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작년 조사를 통해 2년이 넘었는데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늘어난 예산의 출처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말입니다. 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실태에 관한 질의를 받고 답변에 나선 방위상은 나도 깜짝 놀랐다며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항상 하던 말만 반복했습니다.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사기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위대원들의 복지에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일본 매체의 한 칼럼에서는 정신 상태가 썩어버린 일본 자위대를 일본 정부가 창피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지난 2016년 일본 사회가 경악했던 육상 자위대의 죽음의 훈련 사건이 결정타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의 군대에서 웃음거리가 된 유명한 사건이죠. 당시 일본 홋카이도 육상 자위대 훈련장에서는 30여 명의 자위대원들이 두 개 조로 나뉘어 물자 수송 트럭이 적에게 공격받은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자위대원 7명이 트럭을 포함한 차량을 타고 있는 대원들에게 발사를 시작했고 훈련 과정에서 공포탄으로 착각했던 실탄 79발이 난사되었습니다. 여기서 미스테리는 실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원 중 단 2명만이 부상을 입은 건데요. 사고 발생 이후 조사에 착수한 육상 자위대에 따르면 탄약 조달 담당자가 공포탄 대신 실탄을 신청한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을 지급받은 수송 부대 또한 실탄과 공포탄 윗부분에 뾰족한 모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원들에게 나눠준 거죠. 대원들 역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탄을 장착했고 부상 또한 공포탄 어댑터가 실탄에 의해 파손되면서 튄 파편이 맞은 것으로 인한 부상이었습니다.
공포탄용 어댑터를 앞에 달았는데 79발이나 쏠 때까지 실탄인지 몰랐다는 건 확실히 정신이 다른 곳으로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의 무능한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비록 과거에는 열악했지만 앞으로의 군대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